화려한 도시의 밤은 넌사인으로 휘황찬란했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태수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강태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인 JK그룹의 회장이자 언론이 젊은 거물이라 칭송하는 백만장자였다. 그의 성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내면은 늘 공허했다. 10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 이소연과 아들 강지우를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자신을 떠났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성공을 향한 질주뿐이었다. 강태수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약혼녀 윤혜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윤혜리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여자였다. 강태수는 윤혜리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소연과 지우의 흔적이 깊이 박혀 있었다. 타이수 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윤혜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계산적인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수는 애써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옛날 생각을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혜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너무나도 아팠고 그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강태수는 애써 식사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그들 중에는 노점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노점상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소년. 여인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강태수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이소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소년은 10년 전 그의 곁을 떠났던 아들 강지우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다. 강태수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다. 서연아, 지우야. 강태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그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들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여인은 소년에게 떡볶이를 먹여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소년은 여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모습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강태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질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타이수 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윤혜리가 강태수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강태수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 것이 못마땅한 듯했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노점상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소년이 강태수와 눈이 마주쳤다. 소년의 눈은 크고 맑았고 강태수의 눈과 똑같은 색이었다. 소년은 강태수를 향해 해맑게 미소 지었다. 강태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지우,
그는 소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강태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점상을 향해 걸어갔다. 윤혜리는 당황하며 강태수를 불렀지만 강태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서연과 지우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간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 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태수의 기억 속에 있는 이서연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지우야.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이서연은 강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슬픔. 그녀는 자신의 아들 지우를 보호하려는 듯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태수씨.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강지우는 강태수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지우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태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엄마에게서 아빠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강태수는 지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0년 전 그는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고 이서연과 지우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는 그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들의 사랑을 소홀히 했다. 결국 이서연은 지우를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그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서 영원히 멀어졌다고 생각했다. 강태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서연과 지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제발 내게 다시 기회를 줘. 강태수는 무릎을 꿇고 이서연에게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녀는 강태수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다. 그는 엄마와 아빠의 재회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때 윤혜리가 강태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수가 다른 여자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치를 떨었다. 태수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천한 여자들한테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윤혜리는 강태수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손을 뿌리쳤다. 상관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들은 나의 가족이야. 나의 아내이고. 나의 아들이라고. 강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윤혜리에게서 이서연과 지우를 보호하려 했다. 윤혜리는 강태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강태수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고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강태수와 이서연, 지우를 번갈아 보았다. 두고 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혜리는 이를 갈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서연과 지우가 강태수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수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서연과 지우만이 보였다. 그는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서연의 손은 차가웠지만 강태수는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아, 제발 내게 다시 기회를 줘.
너희 없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강태수는 이서연에게 다시 한번 애원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녀는 강태수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다. 태수 씨,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은 백만장자이고 나는 그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여자일 뿐이에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수와의 거리를 느끼며 자조적으로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너와 지우가 전부야. 나는 너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수는 이서연의 말을 부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이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지우가 강태수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정말이야.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지우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알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강태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아빠는 너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너희 없이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지우의 눈빛에서 강태수를 향한 그리움을 보았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를 위해 강태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알았어요. 태수 씨.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말에 감격했다. 그는 이서연과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속에서 그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는 이서연과 지우를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삶은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태수는 이서연과 지우를 다시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서연과 지우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자신의 고급스러운 저택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이서연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자신들의 달라진 환경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서연아, 지우야,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자. 너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둘게. 강태수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들을 배려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강태수 없이 혼자서 민준을 키워왔다. 그녀는 강태수의 화려한 삶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강태수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다. 그때 지우가 이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나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지우의 눈은 강태수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알 수 없는 친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지우의 말에 이서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지우를 위해 강태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알았어요, 태수 씨.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말에 감격했다. 그는 이서연과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속에서 그들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이서연과 지우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저택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서연은 저택의 규모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넓은 저택을 신기해하며 뛰어다녔지만 이내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 강태수는 이서연과 지우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그는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그는 이서연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그리워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서연과 지우에게 소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희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너희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제발 내게 다시 기회를 줘.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강태수는 이서연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녀는 강태수에게서 받은 상처를 혼자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들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다. 태수 씨, 당신의 진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수와의 거리를 느끼며 자조적으로 말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야, 서연아.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해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잖아. 내게는 너와 지우가 전부야.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강태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이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수는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10년 전 이서연이 남기고 간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편지 속에는 이서연의 슬픔과 함께 강태수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외면했다. 강태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이서연과 지우를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직접 요리하고 테이블을 예쁘게 꾸몄다. 지우는 강태수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해맑게 웃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태수는 지우와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섰다. 숲은 고요했고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강태수는 지우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숲의 생명력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우는 강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알 수 없는 친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숲속을 걷는 동안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는 강아지를 보고 달려갔다. 아빠, 강아지가 아파요. 도와줘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강태수는 지우와 함께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강태수는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먹이를 주었다. 강아지는 강태수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강아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이 강아지 우리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지우의 눈은 강아지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강태수는 지우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강아지를 안고 이서연에게 데려갔다. 이서연은 강아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치료해주고 강아지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강아지는 이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강태수는 강아지에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행복이는 강태수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였다. 행복이는 강태수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혜리는 강태수가 이서연과 지우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강태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수의 돈과 명예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서연과 지우를 제거하고 강태수를 다시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윤혜리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을 시켜 이서연과 지우를 감시했다. 김민준은 윤혜리의 충실한 수하였다. 그는 윤혜리의 모든 명령을 따랐다. 김민준은 이서연과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윤혜리에게 보고했다. 윤혜리는 이서연과 지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서연이 강태수의 곁을 떠난 이유와 지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이서연과 지우를 파멸시킬 수 있는 약점을 찾으려 했다. 어느 날 윤혜리는 이서연의 과거를 파헤치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서연은 과거 강태수와 결혼하기 전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우를 낳은 후 강태수의 곁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강태수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윤혜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그녀는 이서연의 병을 이용하여 이서연과 지우를 강태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서연의 병을 강태수에게 알리고 이서연이 강태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모함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강태수를 다시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다. 윤혜리는 강태수에게 이서연의 병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이서연이 자신에게 병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서연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서연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진실을 듣고 싶었다. 강태수는 이서연에게 찾아갔다. 서연아, 네가 아프다는 게 사실이야.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내게 모든 걸 숨겼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강태수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강태수의 곁을 떠난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진심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서연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후회했다. 그는 이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태수는 이서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최고의 의료진을 수배하고 모든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는 이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이서연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병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치료하는 데 매달렸다. 그는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했고 어떤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주저없이 찾아갔다. 그의 저택은 마치 최고급 병원처럼 바뀌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지극정성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의 헌신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수에 빛나는 미래의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다. 타이수 씨,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글렀어요. 이서연은 힘없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태수를 향한 미안함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서연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없이는 나도 없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지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그는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 밤 울었다. 강태수는 지우를 안고 다독였다.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꼭 엄마를 낫게 해줄게. 강태수는 지우에게 희망을 주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한편 윤혜리는 이서연의 병을 이용하여 강태수와 이서연을 영원히 떼어놓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언론에 이서연의 시한부 판정 소식을 흘리고 이서연이 강태수에게 자신의 병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소식에 열광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수는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사람들은 강태수가 이서연에게 속았다며 그를 비난했고 윤혜리는 그런 여론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강태수 회장이 시한부 환자와 결혼 사기 충격적인 진실, 사랑 없는 결혼,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이러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강태수는 자신의 명예와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고 그는 고립되었다. 윤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수의 몰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목표는 강태수를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태수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서연은 강태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자책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입을 막았다. 무슨 소리야,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잃을 수 없어. 이 모든 건 나의 잘못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강태수는 이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막을 증거가 없었다. 윤혜리는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조작했고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강태수는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이서연과 지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불타올랐다. 강태수는
자신의 오랜 조력자인 변호사 최정우를 찾아갔다. 최정우는 강태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정우는 강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런 악랄한 짓을 하다니 윤혜리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회장님을 돕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윤혜리의 악행을 밝혀내겠습니다. 최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수와 최정우는 윤혜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혜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그녀가 HK그룹에 입사하기 전부터 강태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윤혜리는 오래전부터 강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수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서연을 내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서연의 병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용하여 강태수를 조종하려 했다. 그들은 윤혜리가 강태수의 비서인 김민준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김민준은 윤혜리의 지시를 받아 이서연의 병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고 언론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데 가담했다. 그는 윤혜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녀의 모든 악행을 도왔다. 김민준은 윤혜리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다. 그의 여동생이 김도한의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윤혜리가 그 약점을 이용하여 김민준을 협박했던 것이다. 강태수는 김민준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는 김민준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돕고 싶었다. 강태수는 김민준에게 김도한의 사채업자들로부터 그의 여동생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그는 김민준에게 윤혜리의 모든 악행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민준은 강태수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윤혜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고 싶었다. 그는 강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민준은 윤혜리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를 강태수에게 넘겨주었다. 녹취록, 이메일,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윤혜리가 이서연을 음해하고 강태수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강태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법정에 윤혜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윤혜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윤혜리는 강태수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납치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 김민준은 윤혜리의 부하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는 강태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윤혜리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여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강태수는 김민준의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김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정우와 함께 김민준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위치를 추적했고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김민준은 창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윤혜리와 그녀의 부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윤혜리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김민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너는 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윤혜리는 김민준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모습에 분노했다. 그는 김민준을 구하기 위해 윤혜리에게 달려들었다. 윤혜리, 당장 김민준을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손에 죽을 것이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윤혜리는 강태수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왔구나. 강태수, 네가 올 줄 알았어. 너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윤혜리는 소리치며 강태수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공격을 피하며 그녀에게 맞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서연과 지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불타올랐다. 그는 윤혜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강태수는 윤혜리의 속셈을 읽고 그녀의 모든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 강태수는 오직 이서연과 지우, 그리고 김민준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강태수는 윤혜리와 그녀의 부하들에게 맞서 김민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창고 안은 소의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서연과 지우, 그리고 김민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불타올랐다. 윤혜리는 강태수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강태수의 약점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서연의 병이었다. 그녀는 강태수가 이서연에게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서연의 병을 이용하여 강태수를 조종하려 했다. 강태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서연은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녀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는 파멸할 거야. 윤혜리는 강태수를 도발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강태수는 윤혜리의 말에 분노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닥쳐라. 감히 서연이의 병을 들먹여.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태수는 윤혜리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졌다.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강태수는 혼자서 윤혜리와 그녀의 부하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그의 강한 의지와 민준을 향한 사랑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창고 문이 활짝 열리며 최정우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정우는 김민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윤혜리와 그녀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윤혜리는 강태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절규에 불과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강태수는 쓰러진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김민준은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다. 강태수는 김민준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마움이 가득했다. 병원에서 김민준은 위독한 상태였다. 그는 강태수를 위해 윤혜리의 악행을 폭로하려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강태수는 김민준의 곁을 지키며 밤새 그의 회복을 기도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자신의 목숨을 빚졌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김민준은 힘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강태수를 향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수는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김민준, 너는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줬어. 네 덕분에 윤혜리의 악행을 밝혀낼 수 있었어.
이제 너는 편히 쉬어. 너의 여동생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의 회복도 내가 책임질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강태수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강태수의 옆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강태수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혜리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언론은 윤혜리가 강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이서연을 음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윤혜리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과거 이서연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김민준이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진을 수배했다. 그는 이서연의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서연의 병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서연의 병은 단순한 시한부 판정이 아니라 김도환이 이서연의 가족에게 내린 저주의 일부였다. 김도환은 이서연의 가족이 태초의 씨앗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해치기 위해 저주를 내렸던 것이다. 이서연의 몸에서 저주의 기운이 사라지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태초의 씨앗의 힘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의 생명력을 느끼고 숲의 정령들과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푸른빛으로 빛났고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신비로운 힘을 느끼며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이서연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연에게서 알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이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우는 엄마의 병이 나아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는 엄마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느꼈다. 지우는 엄마에게서 숲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생명력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는 숲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고 그들과 친구처럼 지냈다. 어느 날 이서연은 강태수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이 태초의 씨앗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고 김도환이 그들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흐르는 태초의 씨앗의 힘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떠날까봐 걱정했지만 강태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서연아, 고마워.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줘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나는 너의 옆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 강태수는 이서연을 꼭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강태수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태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준 것에 감격했다. 그녀는 강태수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병을 고치면서 김도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김도환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숲의 힘을 악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주술사였다. 그는 태초의 씨앗의 힘을 탐내어
이서연의 가족을 해치고 저주를 내렸던 것이다. 강태수는 김도한의 악행에 분노했다. 그는 김도한을 막고 숲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태수와 이서연은 김도한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도한이 숨어있는 은밀한 연구소를 찾아냈다. 연구소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강력한 마법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연구소 안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지혜는 태초의 씨앗의 힘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봉인을 풀었다. 강태수는 이서연을 보호하며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안은 기괴한 기계들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병들로 가득했다. 김도한은 연구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어둠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어둠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도한, 당장 이 사악한 짓을 멈춰라. 너는 절대로 태초의 씨앗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없어. 강태수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김도한은 강태수와 이서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왔구나. 강태수, 그리고 숲의 수호자. 너희들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태초의 씨앗의 힘을 손에 넣었다. 이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김도한은 소리치며 자신의 검은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이지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의 에너지를 막아냈다. 그녀의 손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어둠의 에너지를 상쇄시켰다. 강태수는 이서연을 보호하며 김도한에게 맞섰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김도한을 쓰러뜨리고 숲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태수와 이서연은 김도한이 지팡이에서 뿜어내는 어둠의 에너지에 맞서 싸웠다. 연구소 안은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발 아래에서는 기괴한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서연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어둠을 갈랐고 강태수의 주먹은 김도한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김도한은 이지혜와 강태수의 협공에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희들은 나의 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미 태초의 씨앗의 일부를 흡수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김도한은 소리치며 자신의 검은 지팡이를 더욱 강하게 휘둘렀다. 지팡이에서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어둠의 에너지를 막아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더욱 강하게 뿜어져 나왔고 숲의 정령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정령들은 이지혜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녀의 빛은 어둠을 삼키는 듯했다. 하지만 김도한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서연의 몸은 어둠의 에너지에 밀려 뒤로 휘청거렸다. 강태수는 이서연을 보호하며 김도한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도한에게 맞섰다. 그의 주먹은 김도한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지만 김도한은 쉽게 피하며 강태수의 팔을 잡았다. 김도한의 손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강태수의 몸을 감쌌다. 강태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탈수 씨, 이서연은 강태수의 모습에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태수를 구하기 위해 김도한에게 달려들었다. 김도한은 이서연의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어리석은 계집 너의 힘은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김도한의 목소리는 사악한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제 눈빛은 이소연의 목걸이에 박힌 붉은 보석을 향해 불타올랐다. 이지혜는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몸은 김도한의 어둠의 힘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김도한은 이소연의 태초의 씨앗의 힘을 흡수하려 했다. 그 순간 연구소 입구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최정우 변호사와 김민준이 들이닥친 것이다. 김민준은 병원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강태수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윤혜리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김도한, 당장 이소연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김민준은 김도한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배운 모든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김도한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김도한은 김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리석은 인간,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김도한은 소리치며 김민준을 향해 어둠의 에너지를 날렸다. 김민준은 어둠의 에너지를 피하며 김도한에게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김도한의 팔을 스쳤고 김도한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이소연을 놓쳤다. 이소연은 바닥에 쓰러졌고 강태수는 그녀를 안고 보호했다. 김도한은 자신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감히 나를 다치게 하다니. 너희들은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다. 김도한은 소리치며 자신의 모든 어둠의 힘을 모아 그들을 향해 거대한 검은 에너지 구체를 날렸다. 에너지 구체는 연구소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했다. 이지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에너지 구체를 막아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더욱 강하게 뿜어져 나왔고 숲의 정령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녀는 태초의 씨앗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김도한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태수도 이소연과 함께 싸웠다. 그는 이소연의 옆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졌다. 그는 김도한을 쓰러뜨리고 숲의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준은 최정우와 함께 김도한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김도한의 뒤를 공격했다. 그들은 김도한의 어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김민준은 김도한의 뒤를 잡고 그의 팔을 꺾었다. 김도한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김도한은 자신의 지팡이가 부러지자 절망했다. 그의 몸에서 어둠의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소연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절규에 불과했다. 김도한은 숲에 어둠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이지혜는 쓰러진 강태수와 김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김도한의 공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이지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 그들의 몸을 감쌌다. 그들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그들의 몸은 회복되었다. 이지혜는 숲의 정령들과 교감하며 김도한의 사악한 기운으로 오염된 연구소를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의 생명력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어둠의 기운을 제거하고 연구소를 다시 신성한 곳으로 만들었다. 연구소는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숲의 정령들이 그곳으로 돌아왔다. 사원은 이제 숲의 수호자들이 숲의 생명력을 느끼고 숲의 지혜를 배우는 신성한 공간이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수와 이소연,
그리고 민주는 함께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집은 더욱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태수는 이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었고, 민주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 백호는 그들 곁을 지키며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박민식 전 형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서연의 이야기를 전하고 숲의 중요성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서연을 숲의 여신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들은 숲을 보호하고 이서연과 민준을 지키는 데 동참했다. 숲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모든 생명체는 이서연에게 감사하는 듯 했다. 강태수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서연과 민준, 그리고 백호와 함께 오두막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민준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지혜는 숲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숲의 평화를 지켰다. 그녀는 숲의 생명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숲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삶은 숲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강태수 가족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김도환은 사라졌지만 그가 퍼뜨린 어둠의 기운은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탐욕과 증오에 사로잡혔고 자연은 파괴되었다. 이지혜는 숲의 수호자로서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싶었다. 이지혜는 강태수와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세상은 아직 평화를 찾지 못했어. 어둠의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이지혜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수는 이지혜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함께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민준도 엄마의 옆에 섰다. 엄마, 저도 엄마를 도울게요. 저는 엄마의 아들이고 숲의 수호자잖아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엄마의 뒤를 이어 숲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식 전 형사와 김민준 비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박민식은 숲의 존재와 이지혜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고 김민준은 J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지혜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강태수에게서 배운 모든 경영 노하우를 발휘하여 숲의 치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지혜는 태초의 씨앗의 힘을 이용하여 숲의 생명력을 세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힘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이 돋아나고 오염된 강물이 맑아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치유의 손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지혜는 이제 단순한 숲의 수호자를 넘어 전 세계를 치유하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또 다른 적을 만들었다. 세상의 어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핫어둠의 기업들. 그들이었다. 이들은 환경 파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로 이지혜의 활동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이지혜를 제거하고 태초의 씨앗의 힘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김도환의 뒤를 이은 강력한 재벌이자 비밀 조직의 수장인 박준혁이었다. 그는 숲의 힘을 독점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박준혁은 이지혜를 제거하기 위해 잔혹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지혜의 가족을 감시하고 이지혜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노렸다. 그는 이지혜가 태초의 씨앗의 힘을 사용할 때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이지혜가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의식을 행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했다. 이지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될수록 약해졌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을 치유하려 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호수에서 대규모 치유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호수는 태초의 씨앗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곳이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희망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하려 했다. 강태수와 민준, 박민식, 그리고 김민주는 이지혜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의식이 진행되자 이지혜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호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숲의 모든 생명체는 이지혜의 빛에 반응하며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구 곳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둠의 기운이 호수를 뒤덮었다. 박준혁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이지혜의 치유의식을 방해하고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박준혁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숲의 힘을 탐내어 이지혜를 제거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이 세상은 이제 나의 것이다. 너의 치유의 힘은 여기서 끝이다. 박준혁은 소리치며 자신의 검은 지팡이를 휘둘렀다. 지팡이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이지혜를 향해 날아왔다. 강태수는 이지혜를 보호하며 박준혁에게 맞섰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어둠의 에너지를 막아냈다. 그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히 서연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는 절대로 그녀를 해칠 수 없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민준도 엄마의 옆에 서서 박준혁의 부하들에게 맞섰다. 그는 엄마에게서 배운 숲의 힘을 이용하여 나무 뿌리를 솟아나게 하고 덩굴로 그들을 묶었다. 백호는 맹렬하게 짖으며 박준혁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백호는 박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수호자였다. 박민식과 김민준도 박준혁의 부하들을 제압하며 이지혜를 보호했다. 그들은 이지혜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들은 이지혜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박준혁의 힘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는 김도한의 뒤를 이어 어둠의 주술을 익혔고 숲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시켰다. 그는 이지혜의 치유의식을 방해하며 그녀의 에너지를 흡수하려 했다. 이지혜의 몸에서는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빛은 희미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지혜,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너의 모든 힘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박준혁은 소리치며 이지혜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지혜의 심장을 찔러 그녀의 모든 힘을 빼앗으려 했다. 그때 백호가 맹렬하게 짖으며 박준혁에게 달려들었다. 백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이지혜를 보호했다. 박준혁의 칼날은 백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백호야, 민주는 백호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호는 민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민준은 백호의 희생에 분노했다. 그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의 머리카락은 숲의 이끼처럼 생명력으로 물들었다. 그는 엄마에게서 배운 태초의 씨앗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백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박준혁에게 맞섰다. 민준은 박준혁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 강력한 에너지 구체가 뿜어져 나와 박준혁을 강타했다. 박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다. 그의 몸에서 어둠의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힘은 박준혁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런 힘이 숨겨져 있었다니. 박준혁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혜는 민준의 변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뒤를 이어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민준에게 전달했다. 이지혜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숲의 일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엄마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의 몸은 더욱 강력한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의 눈빛은 우주처럼 깊어졌다. 그는 이제 태초의 씨앗에 모든 힘을 손에 넣은 진정한 대수호자가 되었다. 민준은 박준혁에게 다가갔다. 박준혁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의 힘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다. 민준은 박준혁의 몸에서 어둠의 기운을 뽑아냈다. 박준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숲의 어둠 속에 갇혔다. 민준은 박준혁이 남긴 어둠의 기운을 정화하고 숲에 다시 평화를 가져왔다. 숲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세상은 희망으로 물들었다. 민준은 엄마와 백호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이지혜의 유산을 이어받아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민준은 엄마 이지혜와 백호의 희생으로 얻은 태초의 씨앗에 완전한 힘을 손에 넣은 후 진정한 대수호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의 눈빛은 숲의 깊은 지혜와 우주의 광활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숲과 세상의 균형을 책임지는 강인하고 현명한 존재가 되었다. 강태수는 아들의 성장과 희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아들의 곁에서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박민식 전 형사와 김민준 비서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숲의 생명력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들었던 땅은 다시 비옥해지고 오염된 강물은 맑게 정화되었다. 사막은 푸른 숲으로 변했고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서도 작은 생명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준의 힘으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마음속의 상처도 치유되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갈등으로 얼룩졌던 관계들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준은 숲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며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되었다. 강태수는 아들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JK그룹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숲의 치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기업은 더 이상 돈만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숲의 생명력을 활용한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강태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바쳐 아들 민준의 뜻을 도왔다. 그는 과거의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항상 최정우 변호사가 함께하며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민식 전 형사는 숲의 수호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강연을 다니며 세상에 알렸다. 그는 숲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파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숲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박민식은 잊혀졌던 숲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지혜와 민준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되도록 했다. 김민준은 JK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민준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전 세계에 숲의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전념했다. 그의 여동생은 김도한의 사채업자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고 김민주는 그녀를 보살피며 행복을 느꼈다. 민주는 숲의 가장 깊은 곳, 태초의 씨앗이 봉인된 크리스탈 앞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는 그곳에서 엄마와 백호의 온기를 느꼈다. 그들은 숲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민준의 곁을 지켜주는 듯 했다. 민준은 때때로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괴로워했지만 엄마와 백호의 사랑, 그리고 강태수의 든든한 지지가 그를 붙들어 주었다. 그는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졌다. 세상은 민준의 활동으로 인해 점차 평화와 조화를 되찾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갈등과 어둠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강태수, 그리고 충성스러운 조력자 박민식과 김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한 빛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덧 민준은 어엿한 중년이 되었고 그의 옆에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다. 그들은 숲의 품속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 민준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숲을 사랑하고 숲의 생명력을 느낄 줄 아는 존재로 성장했다. 숲의 수호자로서의 혈통은 민준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졌다. 그들의 삶은 숲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민준은 마지막 순간까지 숲을 지키는 데 전념했다. 그의 삶은 이지혜와 백호의 희생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사랑과 지혜로 완성되었다. 그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이름은 숲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어느 맑고 따뜻한 가을날, 민준은 숲의 가장 깊은 곳, 태초의 씨앗이 봉인된 크리스탈 앞에서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은 희미한 푸른빛으로 빛났고 그 빛은 숲 전체를 감쌌다. 숲의 모든 생명체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는 듯 했다. 민준의 몸은 천천히 빛이 되어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엄마 이지혜와 백호가 그랬던 것처럼 숲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숲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며 숲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숲을 보호하고 숲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숲은 영원히 이지혜와 민준의 정신을 기억하며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후손들을 통해 계속될 것이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고 숲의 평화를 되찾았으며 탐욕스러운 자들의 악행을 심판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었다.